자, 여러분, 포스텍 전자회로 1 강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자, 이 강의는 포스텍 2C331 전자회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번 학기부터는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미리 기숙사에서 다 듣고 오고 강의 시작 전에 미리 듣고 와서 강의 시간에는 토의를 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BS 거꾸로 학습 같은 데 보면은 거꾸로 학습이란 기존 교육 방식인 수동적인 교육, 강의를 듣는 교육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깨우쳐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라버스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강의 장소하고 요 강의 파워포인트 같은 걸 다운로드 받는 장소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강의 범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은 필수 과목, 선수 과목이죠. 그 다음에 요건 그레이딩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레이딩은 시험을 퀴즈라고 할 수도 있는데 4번 보고 6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세션에서 팀별로 이 앤서 시트를 팀별로 하나씩 제출하게 되겠어요. 팀별 1매 제출. 요게 이제 10%. 그 다음에 출석이 10%. 그래서 이 강의가 거꾸로 학습으로 이게 토의 강의가 위주이므로 미리 예고 안 한 결석은 3번보다 많이 하면은 이 클래스에서 아웃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익스큐즈라는 것은 강의 24시간 전에 미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강의 토픽은 베이직 회로 이론 약 2주, 다이오드 4주,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회로 4주, 모스펫 4주, 모스펫 5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기초전자 실험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강의 내용에서도 기초전자 실험 내용을 꽤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기초전자 실험에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같이 수강할 텐데 첫 실험은 3월 7일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포스텍.asic.kr에서 요 실험 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요때 퀴즈도 봐요. 요때 퀴즈를 보고 지금 여기 7시라고 했죠? 3월 7일 7시에 105에 와서 요 실험 강의를 조교한테서 듣고 그 듣기 전에 퀴즈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공부해 오기 바랍니다. 자, 요건 실험 제목이 되겠습니다. 12개 실험 제목이 있죠. 3월 7일, 3월 14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험하기 전에 프리 레포트를 미리 써오고 요 실험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그 실험 내용에 대한 퀴즈를 보고 실험 강의를 듣고 실험을 시작하고 그 다음 실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험 메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게 되죠. 아마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은 1주씩 빠져 있을 거예요.
자, 본론 전자회로. 전자회로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electronic circuit.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구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이 이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됨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가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자를 알면 뭐 우리나라 의회에도 편리하고 여기서 그래 전자회로가 어떻게 돼 있냐 보면요. 그래서 이 전자는 번개 전자죠. 번개. 구름 문자 밑에 이렇게 하면은 번개전. 그 번개의 아들. 아, 전자는 번개의 아들이다. 그래서 돌아올 회에다가 길로자를 쓰면은 이게 이제 전자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회로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한 바퀴 돌아오도록 연결된 어떤 그런 경로다. 말하자면 폐회로죠. 전자회로는 폐회로다.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를 회로라고 그런다. 그래서 전자회로란 이 전자가 돌아오는 어떤 closed path, 한 바퀴 돌아오도록 연결된 전자 경로를 전자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관련 한자들이 있죠. 자, 영어로는 이 circuit을 보면 CIR이 이게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circle, 원, circumference, 이거 주변, 원주, circulation, circus도 이게 돌아다닌다고. 이 구경시켜주려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죠. 그래서 electronic circuit이 아까 얘기대로 closed path of electron flow, 한 바퀴 돌아오는 전자의 경로다. 자, 여기 번개 라이트닝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름 번개를 본 적이 있죠? 저기서 큰 엄청난 전류가 구름하고 지구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게 그게 번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만화를 보면은 자, 여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구름. 요게 구름이다. 구름. 구름에 보면은 이게 이 전자가 무거워서 그런지 구름 아래쪽에 이렇게 쳐져 있죠. 위쪽은 이 전자가 적으니까 플러스 차지가 되어 있고 구름 아래쪽이 마이너스 차지가 돼서 지구에 있는 전자들을 다 밀어버려 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플러스 차지만 남아 있죠. 지구에 있는 전자들은 지구 안쪽으로 밀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상당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어서 여기에 세지면은 그냥 공기를 뚫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리죠. 이게 이제 번개가 되겠어요. 라이트닝. 그래서 이게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류를 발견했죠. 그래서 전자는 이 번개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한자가 되겠고요. 자, 일렉트론이 전자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 말의 호박에서 나왔대요. 호박. 호박은 송진이 굳어진 보석이죠. 호박. 그래서 송진이 굳어진 보석인데 그게 그게 돼 있죠. 잠깐만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일렉트론이란 그리스 말로 호박이다. 엠버.
엠버가 영어로 엠버인데 그리스 말로는 이게 엘렉트론이래요. 그래서 호박이 일렉트론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전기하고 온 거예요. 정전기. 호박을 문지르면은 이 정전기가 발생하므로 그걸 일렉트론이라 그랬다. 정전기하고 관련된 게 일렉트론이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 차이가 뭘까?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흐르는 걸 전류라 그랬다. 그래서 어떤 금속 도선에서 전자가 흐르는 것도 전류. 전해질 용액에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용액에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원자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온이 흘러도 카런트, 플라즈마 속에서도 카런트가 흐르고, 볼티지 디퍼런스라는 것은 어떤 일렉트론 차지, 어떤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 사이에 이게 어떤 프레셔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게 전압차에 해당한다. 전압차.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사이에 이제 전압이 딱 걸려 있으면 이게 거의 Q 곱하기 V가 거의 에너지죠, 에너지. 어쨌든 이게 서로 다른 극성의 차지가 있을 때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 그게 볼티지 디퍼런스에 해당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지라는 거하고 전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차지는 전자가 모여 있으면 이게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이제 전자들이니까 전자들이 흘러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게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 차지라는 것은 전자들이 모인 거다. 그 다음에 이 캐패시티하고 관계가 있고, 마그네틱 플락스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어떤 마그네틱 자속이라 그러는데, 마그네틱 필드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걸 어떤 자속이라 하겠어요. 그건 인덕터 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하, 전압, 전류, 여러분들이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침하고요. 하가 이게 부하할 때 그 하자에 풀초자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부하, 짐. 전자가 모인 게 어쨌든 이게 뭐 부하처럼 돼가지고 이게 차지. 자, 볼티지 디퍼런스는 전압이라 그러죠. 전압. 자, 여러분들이 요건 이 정도는 한자로 쓰면 좋겠죠. 몇 번 써보면 알 수가 있죠. 전압. 전류? 전류는 물 숫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전류가 되죠. 전류. 자, 그게 용어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다른 한자 넘어가고, 자, 오늘 챕터 1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어요. 기초회로. 챕터 1은 기초회로가 되었어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전자소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RLC,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C,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IC가 큰 IC가 VLSI죠. 그 다음 LCR 미터. 요건 요번 챕터에서 얘기하겠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뭐 요 다음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자, 전자소자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엘리멘트다. 요소들이다. 그래서 아까 전자회로가 이렇게 전자가 돌아오는 길이라 그랬죠. 전자가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도 전자가 돌아오겠죠. 폐회로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전자가 돌아오겠고.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RLC라든지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그런 엘리멘트가 놓일 수가 있죠. 그게 전자소자다. 소자가 이게 소박할 소죠. 소박할 소자. 소자. 뭐, 그 다음에 또 이 요소 외에 볼티지 소스, 시그널 소스, 그 볼티지 소스, 카런 소스에 해당하는 시그널 소스, 신호원, 그 다음 파워 서프라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 요런 요소들이 있으면 전자 회로가 된다. 자, 아까 말한 RLC,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C, VLSI 뭐 등등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능동 소자, 액티브 소자, 패시브 소자 두 개로 분류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액티브 소자는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소자가 되죠. 그래서 보통 액티브 소자는 이게 트랜지스터, 뭐 IC도 트랜지스터니까 뭐 일종의 액티브 소자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런 게 액티브 소자가 되고 신호 증폭이 된다. 파워 서프라이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입력 신호를 증폭시켜서 출력 신호로 출력을 한다. 그 다음 패시브 소자는 증폭이 안 되는 소자죠. 저항이라든지 RLC, 다이오드. 그래서 물론 이런 저항도 선형, 비선형 저항, 다이오드는 비선형 저항이 되겠어요. 이런 소자는 신호를 증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소자라고 한다. 수동 소자. 자, 소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전에 KCL, KVL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KCL, 키르호프 법칙이라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라인들이 있을 때 요걸 우리가 노드라고 하죠. 노드. 자, 요걸 이름하여 요걸 노드라 그런다. 그래서 KCL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한 노드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자, 요걸 KCL. 다르게 표시하면 어떤 컷셋이라는 게 있죠. 컷셋. 컷셋은 어떤 공 같은 폐회로다. 컷셋. 자, 요 컷셋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뭐 그래도 같은 그게 돼요. I1 플러스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가 0이다. 요것도 이 컷셋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뭐 이 두 개로 표시가 할 수가 있죠. 요게 KCL. KVL은 자, 어떤 전자회로에서 어떤 루프를 따라갔을 때 이 전압의 합 겁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 B, C, D, E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전압의 합이 0이다. 그러니까 VBA 플러스 VCB 플러스 VDB, DC 플러스 이건 뭐죠? 이게 이건 아니고 VED 플러스 VAD는 AE는 0이다. 여기 KVL이죠. 한 바퀴 돌아오면 전압이 0이다. 근데 이게 성립하는 데가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제약은
회로의 크기가 신호의 파장이 파장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신호가 예를 들어서 F 이꼴 1MHz다. 그러면 이 전파 속도가 어떤 인수위 기판상에서 전파 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 cm per sec였다. 그러면 1메가는 이렇게 하면은 람다가 얼마가 되죠? 람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5 곱하기 10의 4승 cm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나요? 100cm니까 1500m. 맞나요? 1.5kg가 되나 봐요. 맞나? 150m가 되네. 150m. 그죠? 1MHz는 파장이 150m인가 봐요. 그래서 이 회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내 회로의 크기는 30cm밖에 안 됐다. 내 PCB가. 그럼 얘는 저 파장 150m보다 훨씬 작죠. 이렇게 됐을 때 KVL, KCL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사소한 거로는 자속은 항상 요 속에만 들어가 있다. 인덕터. 여기 인덕터 내에만 존재하고 변이전류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캐패시터 안에만 들어있다. 밖에 안 나오고 불완전한 도체는 저항뿐이다. 그래서 노드는 이퀴포텐셜, 여기서 노드라는 말인데 이퀴포텐셜 포인트, 이퀴포텐셜, 포텐셜이 같은 점이 노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다 노드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항이 제로인 노드죠. 노드. 지금 표시한 건 다 노드다. 노드. 근데 여기는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인덕터의 이쪽은 같은 노드고 여기는 또 다른 노드가 돼요. 전압이 달라. 요쪽 포텐셜하고 요쪽 인덕터 요쪽 포텐셜이 달라져요. 뭐 이쪽을 따져가면은 저기 저항이 0이라서 같아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게 노드들이다. 이퀴포텐셜 포인트 노드. 그래서 뭐 인덕터 안에서는 파라다이 법칙이 성립하고 여기 그러면 뭐 이렇게 나중에 따져보면 맥스웰 방정식이 KVL이 돼요.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KVL, KCL이 나온다. 그러니까 회로 크기가 파장보다 작아야 한다. 크면은 전송선 이론이나 이런 걸 동원해야 돼요. 자, 그러면 RLC 소자 개론으로 들어갑시다. 저항은 resistor.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하죠. 열로 방출해버리고 저장을 안 한다. 그래서 파워가 예를 들자면 I 스퀘어 R에다가 어떤 시간을 곱해주면은 이게 저항이 소모한 에너지가 되죠. 저항은 들어오는 대로 열로 바꿔버리고 다 소모하고 저장을 안 한다, 에너지를.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한다. 소모는 안 하죠, 대신에. 그 다음에 인덕터는 에너지를 마그네틱 필드의 마그네틱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인덕터는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캐패시터의 전압이 V가 되면은 에너지는 2분의 1 CV 스퀘어, 마그네틱 필드는 에너지가 2분의 1 LI 스퀘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항에 들어가 봅시다. 저항은 무조건 이게 전류가 들어온 걸 막는다 해가지고 한자로 쓰면은 막을
여러분 이게 손 숫자하고 관계 있는데 아래쪽으로 막는 거예요. 누가 치니까 아래쪽으로 막고 항은 역시 이게 손 숫자인데 위쪽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쳐도 맞고 위로 쳐도 맞고. 그래서 항그하고 관계가 있죠. 저 항은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뭐 막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자, 저항은 이제 보통 선형저항. 선형저항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류하고 전압이 어떤 선형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압 V라는 것은 이 어떤 저항 요소의 양단에 인가되는 이 전압값이죠. 전류 I는 이 요소의 관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I하고 V가 선형 관계가 있다. 옴즈를 넣어죠. 근데 미선형 저항도 있죠. 다이오드도 미선형 저항이고 비선형 저항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저항은 에너지를 저장을 안 하고서 그냥 열로 방출해 버린다.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저항 값을 읽는 방법이 뭐 여러분들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흑, 갈, 적, 등, 황, 녹, 청, 자, 회, 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를 컬러 코드로 나타낸 거죠. 흑 블랙은 제로. 갈색, 브라운은 1. 적색, 레드는 2. 그 다음에 등색, 오렌지는 3. 황색, 옐로우는 4. 녹색, 그린은 5. 청색, 블루는 6. 자색, 바이올렛 7. 회색, 그레이는 8. 백색, 화이트는 9. 이런 숫자 코드가 있죠. 저항에 그런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4밴드 코드하고 요 밑에 보면은 5밴드 코드가 있죠. 5밴드 코드가 있죠. 컬러 코드. 그래서 이 4밴드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요? 퍼스트 컬러가 블루인가요? 퍼스트 컬러가 블루인가 봐. 아닌데, 블루가 아니고, 그린인가? 그린인가 보다. 퍼스트 컬러가 이게 그린색. 조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린 블루니까 56이죠. 56 곱하기 4. 옐로우가 4일 거예요. 그러면 56 곱하기 10의 4승이란 말이죠. 자, 이건 56 곱하기 10의 4승 오음이니까 560kΩ이 됐죠. 그럼 요 금색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근데 이 탄소 피막장은 뭐 보통 이렇고 금속 피막장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게 밴드가 한 개 더 많아요. 2, 3 이게 7인가요? 바이올렛 7, 제로 이 금색인가 봐요. 이 금색. 금색이 아니라 실버다. 실버 1%. 소리. 이게 브라운이군요. 브라운. 갈색. 갈색은 1%래. 오차가 그죠? 1%. 그래서 앞에 2370 어떻게 읽으면 237 곱하기 10의 영성. 그래서 237이 됐죠. 10의 영성이 1이니까 그죠? 237 곱하기 앞에 몽당 숫자고 요거 승수. 그래서 237옴이 됐죠. 여러분 아마 이걸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었네. 제일 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갈색이래. 갈색. 좀 잘 안 보이죠? 갈색은 1번인가 봐. 그 다음에 회색. 회색은 8번인가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건 무슨 금색 같다. 그지? 금색. 골드. 골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은 10%고. 이건 18 곱하기 10의 2승이겠죠? 그러니까 1.8kΩ입니다. 그죠? 오차는 5%. 여기 탄소 피막장이래요. 4밴드.
요 밴드가 많아요. 그죠? 2, 7, 0, 0에, 이거 무슨 색깔인가? 이 금색이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갈색인가? 아까 갈색 같은데. 금색이라면 5%고, 갈색이면 1%. 2700이니까 270 곱하기 10의 영성이죠. 그럼 뭐 275옴이 되겠다. 여기 잘못 썼나 보다. 275. 이 5밴드라서 금속 피막 저항이죠. 요건 칩 캐패시터. 이 굉장히 작아요. 손톱보다 훨씬 작은 건데, 요 전극이 여기 두 개 붙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인덕터가 줄어들어요. 도선만 있으면 인덕터인데, 요게 아주 스몰 인덕터가 돼서 고주파에서도 쓸 수 있어요. 스몰 인덕터. 보통 저항의 등가위로가 저항값에다가 옆에 리드선 때문에 인덕터가 붙어 있죠.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나중에 따져보면 이 인덕터가 도미넌트 해져 버리는데, 원래는 저주파에서는 작다가, 그래서 요 칩캡은 이렇게 리드선을 짧게 함으로써 요 인덕터를 줄여서 고주파에서 하죠. 105 하면 역시 10 곱하기 10의 5성이죠. 1메가오입니다. 10의 5성. 칩캡도 이렇게 47 곱하기 10의 0성. 이런 식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요건 캐패시터에 들어갔는데, 자, 캐패시터는 축전기란다. 전기를 모으는 연못이죠. 축에 뭐 모을 축일 거예요. 모을 축이다. 축전기, 축전지. 전기를 모으는 연못이다. 말이죠. 연못. 축전지. 자, 요 보통 세라믹 캐패시터를 보면 220이라고 쓴 게 보이죠? 222. 요거는 22 곱하기 10의 2성 피코파라드란 말이에요. 그럼 2.2 나노파라드인가 봐. 그래서 K가 오차인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래. 그래서 요게 일종의 캐패시터. 요건 마일러 캐패시터는 105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5성 피코파라드네. 마일러 캡인데. 그러면 1 마이크로파라드인가 봐. 그죠? 그리고 J 400V가 지견디고 J가 얼마라 그랬죠? J는 5%네. K는 10%고. 여기는 전해 콘덴서예요. 일렉트로라이트 캐패시터. 100 마이크로파라드. 요쪽이 마이너스인가 봐요. 이 긴 쪽이 플러스다. 그지? 전해 콘덴서는 전극이 있어. 10V 이내에서 쓰라고 썼네요. 자, 캐패시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를 전기장 형태,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캐패시터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얘는 캐패시터가 저장한 에너지는 캐패시터 전압이 V라 하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C면 CV 제곱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에너지가 갑자기 변할 수 없죠. 시간에 대해 연속. 시간에 대해 연속이다. 그래서 캐패시터 전압도 시간에 대해 연속이에요. 왜냐면 에너지가 연속이므로. 캐패시터 전압도 시간에 대해 연속이다.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전압이 변하는 걸 싫어하죠. 캐패시터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캐패시턴스에 관계되는 그 법칙이 가우스 러죠. 그래서 가우스가 독일의 수학자인데, 가우스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전하를 둘러싸는
어떤 폐공면이 있으면은 3차원이에요. 그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은 전하가 된다. 그리고 어떤 폐공면에서 입시롱 E를 이 면적분을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가 된다. 가우스 법칙이죠. 그러니까 전하가 존재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가 아까 전자가 모여 있는 게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하가 존재하면은 전개가 생긴다. 자,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캐패시터는 이런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평판 캐패시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평판 캐패시터다. 그래서 요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죠. 면적 A하고 여기 거리가 D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은 그림 보면은 이렇게 위에 플레이트가 있고 금속판이죠. 밑에 플레이트가 있고 요 사이에 거리가 D이고 D다. 여기에 면적은 A라 그럽시다. 그리고 이 판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정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지가 모여 있어요. 마이너스 Q 차지가 있고 플러스 Q 차지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 차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나죠. 근데 요 위에는 이 네트 차지가 0이니까 이쪽 일렉트릭 필드는 0이에요. 왜냐면 플러스하고 합치니까 0이 돼가지고 바깥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요런 어떤 면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봐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면에 대한 면적분은 제로가 되고 일렉트릭 필드의 면적분은 항상 이쪽만 이쪽도 0이죠. 왜냐하면 E가 0이니까 이쪽 면적분도 0이 되죠. 그래서 아까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요게 요 표시한 게 폐공면이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테그랄 입시롱 E ds는 Q다. 면적분이죠. 그러면 다 0이 되고 요 아래 면적분만 살아남는데 그 면적분이 뭐냐면 입시롱 E 곱하기 A죠. 그러면 그게 Q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입시롱 A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네, 일렉트릭 필드. 그러면 전압은 나중에 우리가 따져보면은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이게 전압이 되므로 QD 나누기 입시롱 A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턴스는 정의하기를 by definition 전압 V로 모을 수 있는 차지량이 캐패시턴스다. 그죠? 그럼 Q를 V로 나눠버리면 캐패시턴스는 입시롱 A 나누기 D가 되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평판 캐패시터. 이 공기면은 입시롱 제로는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공기가 아니면은 여기에 공기가 아니면은 여기에 전련체,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전압이 V이므로 이 유전체가 분극이 되죠. 그러니까 유전체가 마이너스 차지하고 플러스 차지가 이래 서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놓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놓이면은 지금 같은 전압을 가지고 여기 차지가 더 늘어나요. 얼마만큼 늘어나냐면은 여기에 붙은 차지, 여기에 sorry, where am I? I think I'm around here. Okay. Alright. 그래서 요 붙은 차지, 요 마이너스 차지에 해당하는 것만큼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차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 이 차지에다가 Q 프라임 차지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도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서 이 녀석이 그 입시롱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따져보면은 이 입시롱이 커져요. 입시롱 제로, 입시롱 R만큼 커져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요 차지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은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련체, 다이일렉트릭 물질을 넣으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증가하죠. 이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가 증가함으로써요. 자, 그 다음에는 캐패시턴스의 변위 전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변위 전류라는 것은 위치를 바꾼 전류라 그 말인데 변위, 위치를 바꿨다는 뜻이죠. 바꾸다, 변경. 그래서 위치를 바꿨다. 변위 전류라. 그래서 변위 전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평판 캐패시터를 이렇게 그렸지만 이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Q가 된 건 전자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플러스 Q가 된 건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서 이렇게 된 거죠. 일렉트론들이 빠져나가면 플러스 Q가 되고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Q가 되죠. 마이너스 차지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 흐름이 곧 전류죠. 일렉트론 흐르는 게 전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I로. 그래서 이 I하고 이 I는 같아야겠죠. 그런데 요 사이는 일렉트론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일렉트론이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전류가 안 흐르죠. 일렉트론이 안 흐르니까. 그러면 KCL이 성립을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KCL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은 KCL이 딱 성립하죠. 그래서 사실은 안 흐르는데 흐른다고 가정한 이 전류가 이 변이 전류가 되겠어요. Displacement current. 여기도 보면 dis 위치가 좀 잘못 표시된 전류라는 거죠. 여기 흐른 전류가 위치를 좀 바꿔서 여기 흐른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변이 전류는 그냥 시간이 돼서 이거죠. 그래서 dq 오브 dt는 이 전류의 사실은 이 전류예요. 여기 이 와이어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평판 캐패시터를 사이에 관통해서 이 전류가 흐른다 가정하면은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KCL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전류가 그냥 같이 흐른다. 플러스 I가 들어가면 여기서 마이너스 I가 빠져나가는데 두 개의 차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캐패시터 양단에도 흐른다. 그럼 아까 Q는 우리가 C 곱하기 V라 그랬죠. 리니어 캐패시터에서. 이게 캐패시턴스의 정의고 C가 일정하면은 이 I는 콘스턴트 C 곱하기 이 양단 전압의 미분이 되겠죠. 양단 전압이다.
그래서 이 I는 C 곱하기 전압의 시간 미분. 요 I는 정확하게 맞는데 여기에 이런 없는 전류를 가정한 이 전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인데 그것도 이렇게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아까 이 캐패시터 전압이 일정하겠죠. 캐패시터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어떤 전압 나누기 전류 요 비율을 임피던스라 그러죠. 그래서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얼마일까? DC 상태에서는 이 캐패시터를 보면은 평판 캐패시터니까 DC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요. 따라서 아주 DC 신호에 대해서는 전류가 제로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오픈 서큐트이다. 그렇게 되죠. 이 DC 상태의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무한대. 빼버려도 된다. DC 상태에서. 근데 이게 신호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내가 사인 웨이브 같은 걸 걸면은 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전압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1V 곱하기 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1MHz를 흘렸다 쳐요. 1MHz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인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전압이 이게 바로 전압인데 이 전압이 여기 막바로 걸리겠죠. 다른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전압이 걸린다는 것은 전압이 걸렸다는 것은 여기 C도 있는데 이 차지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차지는 C 곱하기 V잖아요. 그래서 차지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따져보면은 C는 지금 값이 얼마 있고 1V 곱하기 사인 2파이 곱하기 1MHz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지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그 말은 전자가 흘렀다는 거죠. 전자가 흘러야 Q가 변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I가 뭐냐면은 I는 dQ dt니까.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이걸 미분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 곱하기 1V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사인 2파이 1메가T 이런 양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암페아죠. C를 빨아들으면 이게 암페아에 그 암페아 전류가 이거 사인 웨이브가 자꾸 흘렀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VI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아니죠. I가 0이 아니므로 이때 임피던스는 뭐가 되냐면은 따져보면은 그냥 요게 되죠. 요 전압이니까 1V는 빼고 1 나누기 2파이 F C가 되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2파이 근데 참 이게 코사인이 돼요. 사인이 미분하면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 돼요. 미분해가. 그래서 이게 2파이 곱하기 10의 6승인데 나중에 여기 미상 변화를 생각해서 J까지 곱해놔요. J 2파이 F 분의 1.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F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신호에 대해서는 캐패시터가 거의 숏서커스처럼 동작해요. 아주 빠른 신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전압을 내가 시간에 대해서 급하게 팍 올려버리면 요런 데 대해서는 캐패시터가 숏서킷이에요. 임피던스가 0처럼 동작해요. 0. 근데 DC에서는 캐패시턴스 오픈이다. 자, 캐패시터 에너지를 보면은, 자, 처음에는 차지가 0이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좀 흘러서 차지가 좀 쌓이면은, 그러면 이 전압이 생겨나고 일렉트릭 필드도 생겨나죠. 그러면 그때 내가 DQ를 더 더하려면은 이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는 이 V1을 이겨내고 DQ를 더 갖고 와야 되므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V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냐면 이 dW를 적분하면 되죠. dW를 적분하면은 2분의 1 CV 제곱이 돼요. 이때는 에너지가 0, 이때는 에너지가 0.5 CV 스퀘어가 되죠. 자, 여기 인덕터 표시인데, 요거는 이제 인덕터로 넘어가요. 인덕터는 축전지가 아니고 요거 유도자. 인덕터. 인듀스. 전압을 유기한다고 유도자라고 그래요. 유도자. 그래서 그래서 인덕터는 캐패시터하고 달리 에너지를 자기장은 전류하고 관계 있어요. 자기 에너지,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전류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덕터의 에너지는 2분의 1 Li 스퀘어다. I는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연속으로 변해야 하므로 인덕터 전류도 시간에 대해서 연속으로 변한다. 그래서 인덕터가 이렇게들 생겼어요. 코일을 많이 감아놓으면 인덕터죠. 우리가 도선을 뭐 이렇게 너덜너덜 놔도 거기에 조그만한 인덕터가 있죠. 나노햄리급. 조그만한 라인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뭐 여기에 1mm당 어떤 라인은 가늘면 인덕터가 커지는데 1mm당 1나노헨리. 도선만 있으면 인덕터가 생겨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 미리 헨리 1레벨이죠. 보자, 여기는 6mm 헨리를 꽤 감아놨죠, 인덕터를. 101이 아마 10 곱하기 10의 1성 마이크로 헨리 같아요. 그러면 0.100 마이크로 헨리, 0.1 미리 헨리. 이런 소형 인덕터도 있죠. 6mm 헨리가 돼도 손톱 정도 되죠. 자, 임피던스 오브 인덕터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인덕터는 인덕터의 동작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덕터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어디 갔나? 뒤로 가죠.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인덕터 뭐 여기 패러데이 법칙인데, 그래서 아까 자, 캐패시터는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죠. 연속. 인덕터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전압 변동을 싫어하고 인덕터는 전류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인덕터를 관장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 있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 그 패러데이 법칙은 인덕터에서는
어떤 전류가 어떤 어떤 환경이 전류를 변화시키려 하면은 그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을 인듀스한다. 전압을 유도한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여기, 이게 L입니다. L. 한 바퀴밖에 안 돌렸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볼티지 소스를 딱 저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전압이 VS가 예를 들어 이게 1ohm짜리 저항이 있다 해봐요. 요거는 L이 한 뭐 1헨리인가 뭐 1헨리라 그럽시다. 1헨리는 무지 커요. 무지 커. 주먹보다 더 커요. 1헨리는. 그래서 어쨌든 VS가 시간에 대해서 1V에 있다가 2V로 갑자기 변화했다 칩시다. T = 0. 자, 그러니까 인덕터는 나중에 보면은 DC에서는 쇼트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가 흘렀냐면은 이 전류를 따져보면은 1ohm이다 흘렀어요. 왜냐면 인덕터 1A. 인덕터는 그거거든. 쇼트거든. 그러니까 VS가 1V고 1ohm이면 1A가 흘렀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2V로 하면 2A로 팍 가면 좋을 텐데 얘는 2A로 빨리 안 가요. 한참 있으면 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A로 가죠. 한참 시간이 경과함. 왜냐면 DC 상태에서는 다시 인덕터가 쇼트가 되니까. 이게 영ohm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V에 1ohm이니까 2A죠. 그래서 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전류 변화가 싫어서 자기가 들어서 여기에 지금 얼마를 얘가 2V는 자기가 1V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 VS가 2V인데 얘가 1V를 만들어내면 여전히 1ohm 양단은 1V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1A예요. 1A.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얘가 0.9V로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1.1V가 돼가지고 1.1A로 올라가죠. 뭐 그러다가 서서히 2A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인덕터는 원래 자기 성질이 전류 변화를 싫어하죠. 전류가 변화하려면은 못 변하도록 전압을 만들어내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패러데이 법칙을 자, 요 노드가 A라 그러고요. 요쪽이 A예요. 요쪽이 B라 그럽시다. 노드가.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A하고 B 사이에 이 마그네틱 플락스 이거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락스의 어떤 이게 선적분인가요? DS 마그네틱 플락스의 어떤 면적분일 거예요. 면적분. 뭐 이런 게 관계가.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칩시다. I가 흘러요.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법칙인가요?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저 스크린에서 저 스크린 먼 쪽으로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스크린 뒤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하고 B 사이의 전압이 B에 대한 A의 전압이 얼마인가? 그거는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DS 방향이 어떻게 되죠? DS 방향이 VAB 그러니까 DS 방향도 이렇게 들어가네. 그건 적분하는 방향하고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분 방향을 그러니까 VAB니까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나?
AB에 따라서 적분 방향이 정해져요. 적분 방향이 이렇게 되는가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적분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폐곡면 이걸 완전히 둘러싼 어떤 폐곡면을 따라서 적분을 했다 쳐요. 그럼 뭐 적분 방향이 그렇게 되면 DS도 이렇게 되네. DS 벡터도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BDS가 나중에 보면 이게 마그네틱 플락스하고 관계 있어요. 플락스는 L 곱하기 I로 돼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플락스를 전류로 나눈 게 인덕턴스로 정의되므로 그래서 여기 sorry 하나 빠졌네. 타임 디리버티브가 빠졌어요. 여기에 타임 디리버티브가 빠졌어. 요 앞에 타임 디리버티브가 들어가야 돼요. 마그네틱 플락스의 시간 변동. 그래서 내가 노테이션이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AB를 그러니까 VAB B 지금 아마 BA를 내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BA를 쓴 것 같아. 결국 하여간 VAB는 L DIDT가 돼요. DIDT. 그래서 지금 보자. 이 루프를 따져가면은 이게 아마 BA가 돼버렸나 봐요. 이게 VBA. B에서 A 가는 거. 이 루프 따지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 VBA라 쓰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면은 밖에서 어떤 이런 전압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전압이 아까 1V에서 2V로 이렇게 증가했다 칩시다. 그리고 전류가 증가하려고 하면은 이쪽이 더 플러스 전압이 생겨가지고 전류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 전압은 LDIDT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선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나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래 적분을 하면은 0이에요. 전압이 0이에요. 이 노드 전압이 0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전압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KVL이 성립하지 않죠. 인덕터 내부에서는 KVL이 성립을 안 한다. 근데 뭐 그건 따지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인덕터 빼버리고 인덕터 전압만 보고 요 내부는 안 따지고 요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면 KVL이 성립하죠. 그래서 인덕터 내부는 KVL이 성립 안 하지만 인덕터 바깥하고 다른 엘리멘트 사이는 KVL이 성립을 한다. 우리가 인덕터 그 관계를 V는 LDIDT 사실은 V는 마그네틱 플락스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거하고 같죠. 왜냐하면 마그네틱 플락스가 LI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인덕터는 전류다.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죠.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연속으로 하려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얘기를 자, 여기서 우리가 임피던스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인덕터 임피던스가 얼마일까? 자, 인덕터는 LDIDT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얼마일까? 임피던스는 V 나누기 I니까 V는 LDIDT 나누기 I죠. 그러면 DC에서는 DIDT는 항상 0이죠. DDT가 0이니까 시간에 대해 변하는 성분은 무조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0이다. 쇼트란 얘기죠. 인덕터는 DC에서 숏서킷,
급하게 변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덕터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임피던스가 무한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게 임피던스를 따질 때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J 오메가 따지보면은 J 오메가 L이 돼요. 요 보면은 요게 J 오메가만 남고 그죠? J 오메가 L이 되죠. 캐패시턴스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J 오메가 C였죠.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는 인덕터 임피던스는 0이 되죠. 숏서킷.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인덕터 임피던스는 증가한다. 자, 그러면 자, LCR 민터의 측정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RLC 뭐 R 같은 건 멀티미터가 제일 잘 되는데 LC는 멀티미터로 잘 못 재죠. 그 LCR 미터를 써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할 때 실험 2번인가에서 LCR 미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LCR 미터의 동작 원리는 지금 우리가 측정 시료가 지금 테스트 픽스처라고 여기 들어있어요. 측정 시료가 요 G예요, G. 그래서 요 G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여기에 사인 웨이브 전압원이 있어요. 이 주파수를 우리가 세팅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V0 사인 오메가 T라 합시다. 2파이 FT. F는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고 사인 웨이브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C 또는 HC라 그랬네. HC, HI라는 HC, HV 이름 LCR 미터마다 조금 달라요. LV라고도 LC. 그래서 여기다가 볼티지 소스를 이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카런트 미터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인가를 하죠. 이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압을 인가해가 테스트 픽스처로 해가지고 어떤 전류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요건 전류미터에 전류를 측정해서 I를 측정을 해서 측정. 여기는 인가해 줬죠. 인가. 그리고 볼트미터를 써서 이 양단 전압을 또 측정을 했어요. 지나갈 때 걸리는 전압. 요 전류는 굉장히 작죠. I는 almost zero. 볼트미터는 임피던스가 커가지고 전류가 작아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G는 측정한 V 얘하고 측정한 I 암페어를 나누면 임피던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이렇게 어떤 세팅해 놓고 그럼 그 주파수의 이 나중에 복소수가 나요. 복소수.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인덕터 같으면 J 오메가 L 순수 인덕터. LCR 미터는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있죠. 뭐 RL 이렇게 가정하고 임피던스를 만드는 거, CG 패러렐도 됐다고 해놓고 이 각각의 요소를 구하는 방법 세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LCR 미터를 보면은 이런 세팅을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RLC는 끝났고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RLC,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C, 집적회로,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대형 집적회로죠. 이제 그 외에 이전에는 진공관을 썼어요. 이극 진공관. 이극이 뭐 이거 다이가 이극이에요. 이극 진공관. 이극 진공관이죠. 이극. 다이오드. 그래서 이게 진공에다가 하면 이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삼극 진공관,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트라이가 삼극. 뭐 이거 이전에 썼죠. 요즘도 오디오 매니아들은 요게 좋다고. 왜 좋은가 하면 여기에 여기 전자가 여기서 필라멘트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이게 플러스 한 뭐 100볼트나 플러스 300볼트 걸어놨으니까 여기 끌려가는데 이 진공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충돌하는 게 없어서 잡음이 작대요. 반도체 쓰면 잡음이 좀 많아지는데 오디오 필들은
개인은 별로 안 커도 이게 진공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전히. 자, 요건 반도체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들이 잔뜩 있죠. 이 다이오드 뭐 여기 뭐 무슨 표시가 있네. 그러면 요 다이오드는 요렇게 생겼나 봐. 에노드, 캐소드. 이쪽이 여기 해당하죠. 뭐 큰 다이오드, 작은 다이오드. 자,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이 있어요. 트랜스 리지스터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트랜스퍼 레지스터. 그 저항값이 달라진다고. 바이폴러 장전 트랜지스터 같으면은, 자, 여기에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작은 베이스 전류를 이쪽에서는 큰 전류로 만들죠. 이 컬렉터 전류는 뭐 베타 100 곱하기 I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작은 전류가 이쪽에 큰 전류가 되었으니까 이쪽에는 저항이 크고 이쪽에는 저항이 작죠. 뭐 그런 뜻에서 트랜스 리지스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이 집적화가 잘 된다고 모스 세상이 됐죠.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래서 요즘 이제 모스, 컴플리멘터리 모스 요 세상이 됐죠. 집적도가 작아서 BJT는 특수 용도로만 일부 쓰이고. 자,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들이죠. 다리가 3개죠. 3개가 돼야 증폭이 돼요. 발 3개가 있어가. 그래야 증폭이 돼요. 다이오드는 2개밖에 없어, 증폭하는. 요건 모스펫, 근데 집적외로. 이전에 51년도에, 58년도인가요? 킬비, TIA 킬비가 IC 특허를 냈어요. IC 특허를 이렇게 냈죠. Integrated Circuit. 자기가 특허를 어디 트랜지스터가 있을 거예요.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하고 뭐 저항을 어떻게 잘 엮어놓아서 한 개의 칩 위에 올리면은 자기가 만들어 보기도 했어. 좀 못생겼지만. 저항과 트랜지스터들을 한 개의 칩에 한 개의 요소에 올리면은 좋겠다. 그 특허를 했더니 밤 노이스란 인텔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는 3년 뒤에 이런 플라나 공정으로 납작한 공정으로 요런 데 만든다. 킬비 거보다는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께 오리지널가 한 20년인가 30년 싸우다가 둘 다 인정을 받았어요. 특허로. 자, 그 다음에는 RLC에 대해서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시다. RLC. 자, 우리가 R에 대해서는 이 오음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지금 선형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항의 전압 V는 그 저항 전류 I에 비례한다. 오음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직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R1이라는 거하고 R2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I하고 전체 V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I가 흐르겠죠. KCL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요 V1들은 V1, V2는 알겠죠. 왜냐면 역시 I니까. 그래서 여기 V1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I 곱하기 R1, V2는 I 곱하기 R2가 되죠. 그러면 KVL에 의해서 V는 V1 플러스 V2가 되므로 요걸 다 더하면 I는 R1 플러스 R2다. 따라서 직렬 R은 R1 플러스 R2와 동일하다. 뭐 다 아는 식이 나왔네. 자, 병렬 R을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자, 병렬 R은 R1, R2. 병렬일 때는 이 등가R이 얼마일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 KCL, KVL 밖에 안 써요. I가 들어갔다. I가 나오겠죠. KCL에 의해서 컷셋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전압 V는 동일하겠죠. KVL에 의해서. R1의 전압과 R2의 전압은 동일하고 전류는 다르다. 근데 KCL에 의하면은 컬러를 달리 봅시다. 자, 이쪽 동네는 컬러를 달리 해가지고, 자, 그래서 I1 플러스 I2는 KCL에 의하면은 I다. this is KCL.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하면 V는 R1 곱하기 I1, V는 R2 곱하기 I2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V하고 I의 관계식이니까 I1, I2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요 I1은 R1분의 V니까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는 I다. 그러면 V 나누기 I가 내 R인데 R 이꼴 컬러를 하자. 자, R 패러렐 R은 V 나누기 I니까 자, 이거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애드미턴스를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했군요. 자, 다시 하면 R1, R2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야, 요게 패러렐 R이다. 우리 간단하게 표시해서 이걸 R1 패러렐 R2라 이렇게 쓰죠. 패러렐. 자, 그 다음에는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해봐요. 우리가 리니어 캐패시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Q 이꼴 CV죠. 그리고 그 KCL, KVL을 할 거예요. 자, 직렬C를 하자. 그래서 직렬C를 했을 때 C1, C2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동일하겠죠. D는 아니에요. KCL에 의하면 I는 다 동일하다. This is KCL.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전압을 V1, V2라고 하면은 전체 전압 V는 KVL에 의하면은 V1 플러스 V2다. KVL이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차지를 생각해 봅시다. 차지를 생각해 보면은 전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내가 Q1이 들어갔다 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Q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제로라고 치면은 항상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Q1이면 여기는 또 플러스 Q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거 합이 0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캐패시터 합은 원래 이 전압이 0부터 0V였거든. 그래서 요 네트 차지가 그러니까 지금 요 노드를 말할 것 같으면은 DC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요 노드는 DC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어서 왜냐면 누가 이 노드에 전류를 흘려줄 수가 없어.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죠. 따라서 여기는 전류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전하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Q1이 생겨나면 반드시 플러스 Q1이 생겨난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V1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서 따져봤을 때 지금 나가 구하고 싶은 게 전체 C예요. 전체 C가 뭔가 그러니까 전체 C는 전체 Q1 나누기 V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Q1이 있었고 여기도 Q1이 있으니까 나의 Q는 Q1이다. 그제? 그리고 토탈 V로 나눠주면 돼. 자, 각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V1은 어떻게 되냐면은 Q1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C1 곱하기 V1이죠. Q2는 Q2가 없죠. 여기도 Q1이지. Q1은 C2 곱하기 V2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 위에 대입을 해 봅시다. V1은 Q1 나누기 C1이죠. 따라서 V는 V1이니까 Q1 나누기 C1, Q1 나누기 C2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이 C가 구해지죠. 나이 C는 이 대입을 해버리면은 Q1이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직렬 캐패시터는 마치 병렬장 비슷하게 보이죠. 이게 나의 그 등가 직렬 캐패시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병렬 C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식을 쓰는 것은 이거하고 KCl, KVL 밖에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동원하는 거예요. 자, 병렬 C를 이렇게 C1, C2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물론 여기 I도 그러겠죠. I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I 안 따지고 Q만 따져.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Q1이 있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Q1이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Q2가 있으면 플러스 Q2.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자, 이건 V예요, V. V인데, 나의 Q가 얼마냐? 토탈 Q는 여기 보면은 Q1, Q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토탈 Q예요. 위에도 Q1 플러스 Q2, 밑에도 Q1 플러스 Q2. 그리고 내 전압은 그 V니까, 그 나의 C는, 패러렐 C는 Q 나누기 V죠. Q로 나눌 것 같으면 Q1 플러스 Q2가 되고 V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식에 의하면 이 V로 말할 것 같으면 Q1으로 말할 것 같으면 C1 곱하기 V죠. Q2로 말할 것 같으면 C2 곱하기 V죠.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버리면은 나의 토탈 캐패시턴스는 두 개의 합이다. 여기 병렬 캡이죠. 여기 직렬 캡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마지막 같은데 인덕터, LC 그 공진이 하나 있구나.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인덕터는 역시 직렬 병렬에 대해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는 LI다. 이게 리니어 인덕터의 성질이죠.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가 마그네틱 플럭스. 그리고 KCl, KVL만 동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그걸 해봅시다. 자, 직렬 인덕터는 어떻게 될까? 인덕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L1, L2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V1이에요. V1, V2. 그래서 요때는 인덕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I를 동원해야겠다. I는 동일하죠. 요 KCL에 의하면은 I는 동일하죠. I는 동일하다. 그래서 얘 마그네틱 플럭스 바이1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L1 곱하기 I가 되죠. 자, L2의 마그네틱 플럭스 바이2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L2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 그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압 V를 말하면은 KVL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전압 V.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토탈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게 합이 되는 걸 약간 설명을 하려고 약간 돌아가요. 그래서 V는 이 토탈 마그네틱 플럭스의 합이죠. 토탈 마그네틱 플럭스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V1은 파이1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 V2는 파이2의 미분이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뭐 상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상수는 0이고 이 직렬 마그네틱 플락스 직렬 구조의 전체 플락스는 각 플락스의 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i는 동일하니까 전체 L은 지금 L1i에다가 L2i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L은 그냥 합이다. 자, 여기 시리즈 인덕터의 그 토탈 인덕턴스는 각 인덕턴스의 합으로 나오죠. 야, it's gone. 오케이. 자, 패러렐에 대해서 또 해봅시다. 자, 자, 우리가 요 패러렐 인덕턴스 L1, L2에 대해서 이거의 토탈 인덕턴스가 얼마일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V1, V2는 모두 동일하죠. 뭐 전류야 뭐 이렇게 I가 흘렀는데 I1하고 I2로 갈라지겠죠. 자, KCL에 의해서 I는 I1 플러스 I2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 마그네틱 플락스를 보면은 phi1은 물론 L1 I1이고 phi2는 L2 I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뭔가 조건이 그해요. 왜냐하면 V1, V2가 같잖아, 그지? 이 V 토탈 V는 이거하고 같다고요. phi1, phi2 이 같아지죠. 왜냐면 전압이 같기 때문에 같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게 V가 뭐냐면 토탈 플락스의 그 병렬했을 때 토탈 플락스의 시간 미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것도 적분해 버리면은 토탈 플락스 물론 이게 LI로 표시되겠죠. 그 녀석은 phi1도 되고 phi2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뭐냐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L1 I1. 오케이. 자, 나의 LI는 L1 I1도 되고 L2 I2도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I1은 L1분의 뭐 어쩌고 I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위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요쪽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I1은 어떻게 되나요? 자, I1은 L 나누기 L1I다. 그지? L 나누기 L1I. 맞나요? 그 다음에 L 나누기 L2I가 되죠. 그래서 이 I가 있으니까 내 L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my L은 어떻게 되나요? my L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오케이. 계산해 보면은 병렬 L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병렬 저항하고 같이 나오죠. 식이 같은 형태로 나오죠. 병렬 저항하고. 이거 LC 레저넌스의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아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공진. 그러니까 L하고 C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공진 현상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병렬 공진. 병렬 공진.
병렬공진을 이렇게 쓰나요? 병렬공진. 병렬. 공진. LC를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이제 신호를 이렇게 나가 카런트 소스나 볼티지 소스나 주고 스위치를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는 마그네틱 에너지를 저장하고 여기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저장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오실레이션 하게 돼요. 요게 그 병렬공진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여기서 듣다 본 임피던스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병렬공진일 때는. 직렬공진일 때는 유사하게 뭐 이거하고 밖에서 요렇게 생긴 게 직렬공진 요런 형태. 요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직렬공진일 때는 요 전압이 0볼트가 돼요. 여기 뭔가 흘러다녀. 전류가 열심히 흘러다녀. 무슨 전류가 흘러다니냐면은 이 전류는 I0 사인 2파이 오메가 제로 t인데 이 오메가 제로가 뭔가 하면은 이 공진 주파수죠. 이런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압은 0볼트가 돼요. 그 얘는 열심히 전류가 흐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이 전압은 상당히 걸려요. 전압은 상당히 걸리는데 이런 사인 웨이브 요 전압으로 말할 것 같으면 V는 V0 사인 오메가 제로 T죠. 이거 오메가 2파이는 없죠. 오메가 제로 T. 근데 이쪽에 전류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퍼렌셜 이퀘이션의 2차 미분 방정식 방법으로 요걸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와서 이제 토의를 해서 팀당 하나씩 낼 거예요. 팀당 하나씩 구글 링크 찾아봐도 되고 팀 멤버하고 우선 토의를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자는 한 사람 있죠. 제출자는 돌아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팀당. 그래서 멤버들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다 해줘야 돼요. 날짜는 없네. 날짜 여기 있군요. 3월 2일이다. 그래서 아마 수업에 거의 나온 내용이므로 한자 쓰는 것도 있네.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쓰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고 그리면 되죠. 다 있어요. 한글로 치면 다 나와. 자, 마치겠습니다.